미국이 동맹국을 이렇게 대한다고? 텍사스 오스틴 새벽 4시. FBI가 삼성 반도체 공장을 급습했습니다. 423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수갑에 묶여 끌려갔죠. 긴급 상황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기술 도둑들을 싹 다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어요. 리야드 왕궁에서 칼리드 왕세자가 50년 전 비밀 문서를 꺼내들었습니다. 1975년 섭씨 52도 사막, 한국인 3명이 목숨을 걸고 사우디 왕자를 구한 그날의 기록이었죠. 72시간 최후 통첩이 시작됐습니다. 유가는 폭등하고 백악관은 패닉에 빠졌어요. 사우디는 왜 70년 혈맹 미국을 버리고 한국 편에 섰을까요? 50년 전 사막에서 맺은 약속, 그것이 어떻게 세계 질서를 뒤바꿨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하버드에서 국제경제학 박사를 받고 월스트리트에서 10년을 일한 뒤 12년 전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경제고문이 됐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미국을 떠나 사막으로 갔냐고요? 답은 간단했어요. 진짜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2025년 10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리야드 왕궁 집무실에서 아시아 에너지 시장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사우디는 지금 탈석유 경제를 준비 중이었고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핵심이었죠. 삼성이 네옴시티에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고 현대차는 수소 트럭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칼리드 왕세자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카터 박사님, 지금 즉시 왕세자님을 뵈어야 합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서류를 챙겨 왕세자 집무실로 향했죠. 칼리드 왕세자는 대형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CNN이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죠. 텍사스 오스틴 삼성 반도체 공장 앞에 FBI 차량 수십 대가 보였습니다. 방탄복을 입은 요원들이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수갑 채워 끌고 나오고 있었어요. 카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왕세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뉴스를 분석했어요. 산업 스파이 혐의라고 하는데요. 명분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기술 탈취 시도로 보입니다. 423명이라고. 왕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우리 네옴시티 프로젝트 핵심 인력도 포함되어 있어.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긴급 확인했습니다. 삼성 측에 연락하니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왕세자님. 네옴 프로젝트 한국 측 총괄 박진수 이사도 체포됐습니다. 왕세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진수. 우리와 3년간 함께 일한 사람 아닌가? 맞습니다. 그는 사우디를 제 집처럼 여긴 사람이었죠. 왕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 스카이라인에는 한국 기업들이 건설 중인 빌딩들이 보였어요. 미국은 동맹을 이렇게 대하는가? 70년 혈맹을 말이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워싱턴은 지금 기술 패권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이제 한국까지 견제하려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왕세자가 책상을 쳤어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아니오? 명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동맹보다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왕세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죠. 카터, 솔직히 말해보시오. 미국은 믿을 만한 파트너인가? 저는 12년간 이곳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신뢰 약속을 지키는 문화, 그리고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전통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은 변했습니다. 이익이 되면 동맹도 배신하는 나라가 됐어요. 왕세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 조국을 비판하는 건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인이지만 경제학자로서 데이터를 믿습니다. 지난 5년간 미국이 동맹국에게 한 일들을 보면 패턴이 명확합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어요. 왕세자님, 미국 대사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거절하시오. 왕세자가 단호하게 말했죠. 당분간 미국 관리는 누구도 만나지 않겠소.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러갔습니다. 카터, 우리 왕실 기록 보관소에 가보시오. 왕세자가 말했어요. 1970년대 한국 관련 문서들을 찾아보시오. 특히 건설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 말이오. 무엇을 찾으라는 겁니까?
우리가 한국에게 진 빚을 말이오. 왕세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갚을 때가 된 것 같소. 저는 왕궁 지하에 있는 기록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50년치 문서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1973년부터 1978년까지 한국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니 놀라운 양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계약서, 사진, 편지, 심지어 개인 일기까지 있었죠. 첫 번째 문서를 열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973년 10월 작성된 보고서였어요. 한국 현대건설 노동자 5,243명 도착. 평균 연령 28세. 대부분 가난한 농촌 출신. 하지만 일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은 그 어떤 나라 노동자들보다 뛰어남.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섭씨 52도 사막에서 맨손으로 도로를 닦는 한국인들, 밤늦게까지 건물을 짓는 모습들, 일부는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장면도 있었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을까요? 다음 문서에 답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00달러였어요.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죠. 이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중동에 온 겁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한국으로 송금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1975년 8월 15일자 왕실 내부 보고서였어요. 오늘 사막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왕실 일원이 탄 차량이 모래폭풍에 갇혔고 한국인 노동자 3명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구조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심한 화상을 입었으나 왕실 일원을 먼저 대피시켰습니다. 구조된 왕실 일원이 누구였는지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칼리드 왕세자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때 그가 겨우 25살이었죠. 한국인 노동자가 없었다면 지금의 칼리드 왕세자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더 많은 문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8월 그날의 상세한 기록이 있었어요. 구조작전에 참여한 한국인 노동자 3명의 이름도 나와 있었죠. 김철수, 박영호, 이상문. 모두 경상도 출신의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사고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었어요. 왕실 차량이 사막 순찰 중 갑작스러운 모래 폭풍을 만났습니다. 운전사는 방향을 잃었고 차는 모래 언덕에 뒤집혔죠. 당시 기온은 섭씨 51도였어요. 근처에서 도로 공사를 하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철수가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불타는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폭발 위험이 있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박영호와 이상문도 뒤따라왔어요. 셋은 뜨거운 금속을 맨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의식을 잃은 왕자와 운전사가 있었죠. 김철수가 왕자를 업었고 박영호가 운전사를 끌어냈습니다. 그 순간 차량이 폭발했어요. 이상문이 두 사람을 감싸며 화염을 막았습니다. 그의 등과 팔에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왕자는 무사했죠. 병원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상문 씨는 3도 화상으로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단 한 번도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실은 이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거절했어요. 김철수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는 돈 때문에 구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위험에 빠졌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당시 왕자였던 칼리드의 할아버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인 노동자 전체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라고 명령했어요. 임금 인상, 숙소 개선, 의료 지원 확대가 이루어졌죠. 더 놀라운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1976년 한국 설날에 왕실이 한국인 노동자 5,000명 전원을 왕궁으로 초대한 기록이었어요. 이례적인 일이었죠. 사진에는 한복을 입은 한국인들과 전통 의상을 입은 사우디 왕실 사람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직접 한국어로 인사했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한국인 노동자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타국에서 자신들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사람들을 처음 만났으니까요. 1977년 기록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 한 명이 작업 중 사망한 사건이었어요. 중장비 사고였죠. 왕실은 즉시 그의 유가족에게 10년치 임금을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학비를 전액 지원했어요. 장례식에 왕자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사진 속 그는 한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묵념하고 있었어요. 한 왕실 고문은 이렇게 기록했죠. 왕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를 건설하다 돌아가셨다. 우리 국민과 똑같이 예우해야 한다고요. 1978년 문서들은 한국인들이 남긴 업적을 보여줬습니다. 리아드-담맘 고속도로 건설, 주베일 산업단지, 조성, 수백 개의 학교와 병원 건축. 모두 한국인들의 땀과 피가 스며있는 프로젝트였죠. 한 사우디 엔지니어의 증언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 노동자들은 계약 시간만 일했지만 한국인들은 자발적으로 더 일했어요. 마치 자기 나라를 건설하듯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문서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편지 모음집이었어요. 고국의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복사되어 보관되어 있었죠. 김철수의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덥지만 일은 보람 있어요. 우리가 만든 도로로 사람들이 다니는 걸 보면 뿌듯합니다. 제가 번 돈으로 동생 학비를 보내드릴게요. 박영호의 편지도 있었어요. 아내에게 우리 딸 사진 고맙소. 많이 컸구려. 내년이면 돌아가겠소. 그때는 우리도 기와집에서 살 수 있을 거요. 조금만 더 참으시오. 이상문의 편지가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아버지, 제 화상은 다 나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우디 사람들이 저를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사람을 구했을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저는 이 편지들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벌러 온 게 아니었어요. 조국을 일으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온 거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우디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은 겁니다. 마지막 문서는 1979년 작성된 왕실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건물과 도로만이 아닙니다. 성실함, 희생정신, 그리고 진정한 우정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왕자의 친필 메모가 있었어요. 언젠가 한국이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도울 차례다.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저는 서류를 덮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왜 칼리드 왕세자가 그렇게 분노했는지, 왜 한국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저는 수백 장의 문서를 복사해서 왕세자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칼리드 왕세자는 여전히 모니터 앞에 서 있었어요. CNN은 계속해서 한국인 체포 소식을 보도하고 있었죠. 왕세자님 찾았습니다. 제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놓았어요. 1975년 8월 15일 사고 기록입니다. 왕세자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인가? 네, 맞습니다. 한국인 3명이 목숨을 걸고 구했습니다. 왕세자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겼어요. 화상을 입은 이상문 씨의 사진에서 오래 멈췄죠.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나? 저는 추가 조사 자료를 꺼냈습니다. 2018년 부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어요. 왕세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우리가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군. 아닙니다. 저는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왕실은 1980년부터 그의 자녀 셋 모두의 대학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됐고 둘째 딸은 교사, 막내 아들은 엔지니어가 됐어요. 왕세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오. 그 가족을 찾아보시오. 특별연금을 지급하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왕세자님, 미국 국무장관이 전화했습니다. 긴급 통화를 원합니다. 왕세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받겠다고 했어요. 스피커폰으로 전환됐습니다. 왕세자님, 오늘 일은 유감입니다. 국무장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국가 안보 문제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보 문제. 왕세자가 차갑게 웃었죠. 동맹국 기술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게 안보입니까? 그들이 불법으로 기술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변명했어요. 증거를 보여주시오. 왕세자가 요구했죠. 지금 당장 이전하러 말입니다. 그건 기밀이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밀? 왕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70년 동맹국에게 증거도 없이 믿으라는 겁니까? 저는 왕세자에게 메모를 건넸습니다.
FBI 체포영장 검토 결과 구체적 증거 없음. 포괄적 혐의만 나열됨. 왕세자는 메모를 읽고 더 화가 났어요. 장관, 우리 정보팀이 체포영장을 분석했소. 구체적 증거가 하나도 없더군요. 그건 수사 과정에서 나올 겁니다. 국무장관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죠. 왕세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카터, 우리 네온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는가? 저는 노트북으로 실시간 상황을 확인했어요. 삼성 측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최악입니다. 저는 보고했어요. 체포된 인원 중 17명이 네온 프로젝트 핵심 인력입니다. 프로젝트 총괄 박진수 이사, 스마트시티 설계팀장, 김수연 박사, AI 인프라 책임자 이재훈 이사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공사는 즉시 중단됐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비상경영진 회의 중입니다. 왕세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네옴시티 건설 현장이 보이는 방향이었죠. 우리가 5천억 달러를 투자한 프로젝트요. 한국 없이는 불가능한 프로젝트 말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네옴시티의 핵심 기술은 거의 모두 한국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었어요. 현대건설이 기반 시설을 짓고 있었고 삼성이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죠. LG는 에너지 시스템을, SK는 통신망을 담당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빠지면 프로젝트 자체가 무너집니다. 미국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나? 왕세자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술 격차가 최소 5년은 납니다. 특히 스마트시티 통합 시스템은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왕세자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50년 전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사진 속 한국인 노동자들이 웃고 있었죠. 그들이 우리를 도왔을 때를 기억하시오, 카터. 기억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약속하셨지. 언젠가 한국이 어려울 때 돕겠다고. 그때 경제장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왕세자님, 큰일입니다. 미국 정부가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모니터에 새로운 뉴스가 떴어요. 미국 상무부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삼성,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수백 개 협력업체까지 포함됐어요. 사실상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를 겨냥한 거였죠. 이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어요. 경제장관이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트윗도 올라왔습니다. 기술 도둑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기술 보호를 의미한다. 423명은 시작일 뿐이다. 왕세자는 트윗을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카터, 솔직히 말해보시오. 미국은 정의로운가? 저는 12년간 이곳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의리와 약속의 가치를요. 아닙니다, 왕세자님. 미국은 지금 강자의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명확하군요. 왕세자가 일어났어요. 약자를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자의 도리요.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시오. 1시간 후 사우디 왕실 주요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국방장관, 외교장관, 경제장관, 에너지장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칼리드 왕세자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 파트너를 공격했습니다. 네온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외교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동맹입니다. 70년 관계를 하루아침에 망칠 수는 없습니다. 왕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50년 전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회의실에 놓인 낡은 사진들을 강요들이 하나씩 돌려봤습니다. 1975년 사막 구조작전, 화상을 입은 한국인, 함께 웃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이었죠. 에너지 장관이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에너지 장관이 말했어요. 제 아버지가 당시 주베일 프로젝트 책임자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늘 이야기하셨죠. 왕세자가 에너지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장관, 미국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소? 석유 증산입니다. 에너지 장관이 답했어요. 하루 200만 배럴 추가 생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 견제와 육아 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정유업체들의 이익을 위해서죠. 왕세자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ATM 기계로 보는군요. 저는 데이터를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증산을 하면 유가는 배럴당 $60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연간 $500억 달러의 수입 손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증산을 거부하면 외교장관이 물었어요. 유가는 배럴당 $10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수입은 증가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되겠죠. 국방장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군사 안보의 보증인입니다. 관계가 나빠지면 이란이나 예멘 후티 반군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왕세자는 침묵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카터 제3의 시나리오는 없겠소?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펼쳤어요. 있습니다. 저는 3가지 옵션을 제시했죠. 첫째, 한국과 전략적 동맹을 맺습니다. 기술과 에너지 교환 모델입니다. 둘째, OPEC 전체를 설득해 한국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셋째, 미국에 72시간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72시간? 외교장관이 놀랐어요. 그건 너무 공격적입니다. 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제가 설명했죠. 미국 전략 석유 비축량은 41치밖에 안 됩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미국 경제가 흔들립니다. 왕세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계속하시오. 우리가 증산을 거부하고 한국과 손잡으면 미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를 감수하든지 아니면 423명을 석방하든지. 에너지 장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만약 사우디가 증산을 거부하고 UAE, 쿠웨이트, 카타르가 동참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석유 공급이 1일 500만 배럴 감소합니다. 유가는 2주 내 배럴당 $120를 넘을 겁니다.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6까지 오르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완벽한 압박이군요. 경제장관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정치적 리스크는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미국이 보복할 수 있습니다. 무기 판매 중단, 경제 제재, 심지어 군사적 위협도 가능합니다. 왕세자가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지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소. 진정한 친구란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돕는 사람입니다. 에너지 장관이 답했어요. 맞소.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50년 전 한국은 자기들도 가난했는데 우리를 도왔소.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말이오. 1973년 용키푸르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자료를 추가했어요. 한국은 이스라엘을 도왔는데 그때 아랍 국가들의 눈치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리를 택했죠. 그리고 지금 미국은? 왕세자가 물었습니다. 동맹국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세자는 결심한 듯 돌아섰습니다. 결정했소. 우리는 한국과 함께 갑니다. 에너지 장관, 즉시 증산 거부를 발표하시오. 외교장관, OPEC 긴급회의를 소집하시오. 그리고 카터. 왕세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작성하시오. 72시간 내 423명을 석방하라고 말이오. 석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과 1,000억 달러 규모 신재생 에너지 동맹을 체결할 것이라고요. 1,000억 달러? 경제장관이 놀랐어요. 그 정도 규모입니까? 아니요. 왕세자가 웃었죠. 실제로는 5,000억 달러 규모요. 하지만 협상은 낮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소? 회의가 끝나고 저는 친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귀하.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70년 우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우정은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합니다. 귀국이 한국에 행한 일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423명의 무고한 기술자를 즉시 석방하십시오. 72시간 내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칼리드 왕세자가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한 문장 더 추가하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왕세자의 말을 받아 적었어요. 우리는 50년 전 한국이 보여준 의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친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백악관으로 전달됐습니다. 동시에 에너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사우디는 당분간 석유 증산 계획이 없습니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즉시 반응했어요. 석유 관련 주식들이 폭등했고 다우지수는 50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백악관은 패닉 상태에 빠졌죠. 1시간 후 미국 국무장관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왕세자님,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입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왕세자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72시간입니다.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어. 사우디의 발표 후 24시간 만에 중동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UAE였어요. 아부다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자이드가 직접 칼리드 왕세자에게 전화했죠. 우리도 함께하겠소. 전화 스피커로 그의 목소리 가제 시도 재계속 들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 두바이를 만들었소. 부르즈 칼리파, 팜 아일랜드, 모두 한국 기술이요. 왕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하오 형제여. 쿠웨이트 국왕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990년 이라크 침공 때 한국은 우리를 도왔습니다. 의료팀과 공병부대를 보냈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쿠웨이트도 석유 증산을 거부합니다. 카타르 국왕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2022 월드컵 경기장을 지은 건 한국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기술이었죠. 카타르는 사우디와 함께합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OPEC 회원국 중 4개국이 동시에 증산 거부를 선언한 거예요. 글로벌 석유 공급의 25%가 감소 위험에 처했죠. 유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럴당 85달러였던 가격이 12시간 만에 95달러를 돌파했어요. 뉴욕과 런던 거래소가 난리였죠. 카터 이 속도면 얼마나 오를까요? 왕세자가 물었습니다. 48시간 내 120달러 돌파 예상됩니다. 저는 차트를 보여줬어요. 미국 전략비 추교도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라크와 이란까지 움직인 거예요. 두 나라는 평소 사우디와 긴장 관계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죠. 이라크 총리가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은 2003년 전쟁 이후 우리 재건을 도왔습니다. 자이툰 부대는 병원과 학교를 지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지지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란이었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미국의 일방적 기술 패권주의를 규탄합니다. 한국은 이란 제재 시기에도 인도적 협력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한국 편입니다. 중동 전체가 하나로 뭉친 거였어요. 수니파와 시아파, 아랍과 페르시아 모든 구분을 넘어서 한국을 지지했죠. 왕세자가 감격했습니다. 이게 바로 의리의 힘이오. OPEC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13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니터에 나타났어요. 칼리드 왕세자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오늘 우리가 논의할 것은 석유가 아니오. 왕세자가 말했죠. 정의와 의리입니다. 한국은 지난 50년간 중동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어. 나이지리아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도 기술을 이전해줬습니다. 조건 없이 말입니다. 선진국 중 유일했어요. 베네수엘라 대표도 동의했죠. 한국 기업들은 우리를 존중했습니다. 착취하지 않았어요. 앙골라 대표의 증언이 감동적이었습니다. 2010년 내전 이후 한국이 우리 병원을 재건했습니다. 의료진을 보내 수천 명을 치료했죠.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리비아 대표도 손을 들었어요. 2011년 혁명 때 한국은 우리 국민 2만 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자기 국민보다 먼저 우리를 구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한국과의 경험을 나눴어요. 모두 긍정적인 이야기들 뿐이었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쌓아온 신뢰가 얼마나 큰지를요.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OPEC는 한국 기술자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찬성 13표, 반대 0표. 만장일치였어요. 그리고 구체적 조치들이 발표됐습니다. 첫째, 미국이 요구한 증산을 전면 거부한다. 둘째,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확대한다. 셋째, 미국이 72시간 내 석방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
뉴스가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OPEC, 미국의 최후 통첩. 한국 지지 만장일치. 중동 전체가 한국 편에. 월스트리트가 충격에 빠졌어요. 다우지수가 추가로 80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석유 관련 주식은 폭등했지만 나머지는 폭락했죠. 특히 항공사, 운송업체, 화학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우리는 OPEC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에너지 안보를 지킬 것입니다. 빈약한 대응이었죠. 미국 언론들이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이었어요. 동맹국을 적으로 만든 데가.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했죠. 한국 한나라 때문에 중동 전체를 잃었다. CNN에서는 전직 국무장관이 인터뷰했습니다. 이건 외교 참사입니다. 70년 중동 동맹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청와대에서였어요. 카터 박사님, 한국 대통령께서 칼리드 왕세자님과 통화를 원하십니다. 화상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왕세자님, 사우디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칼리드 왕세자가 손을 흔들었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에 피해가 갈까 우려됩니다. 한국 대통령이 걱정했어요. 미국이 보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세자는 웃었습니다. 50년 전 당신네 선배들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오. 한국 대통령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왕세자님, 함께 새로운 동맹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동맹. 에너지와 기술의 동맹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제안했어요. 사우디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로 중동을 신재생 에너지 중심지로 만드는 겁니다. 왕세자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즉시 계산했어요. 실현 가능합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모두 가능합니다. 10년 내 사우디를 석유 수출국에서 청정에너지 수출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좋소. 왕세자가 결정했어요. 1,000억 달러로 시작합시다. 공동연구센터를 리야드와 서울에 동시에 세우는 거요. 한국 대통령이 감격했습니다. 역사적 결정입니다. 우리 양국 정상이 다음 주에 만나 조인식을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마이너스 사우디 신재생에너지 동맹 체결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가자 세계가 또 한 번 놀랐어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엑손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모두 20% 이상 떨어졌죠. 반면 한국 기업들은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날 밤 백악관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참모들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죠. 이대로 가면 에너지 대란입니다. 72시간 중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압박은 점점 강해졌어요. 미국은 선택의 순간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72시간 중 60시간이 지났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115달러를 돌파했어요. 미국 전역에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죠.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리야드 킹 압둘라 석유연구센터에서 한국 기술팀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긴급 파견된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50명이 도착한 겁니다. 카터 박사님, 한국과학기술원 김태준 교수가 악수를 청했어요.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죠. 하지만 위기가 기회를 만들었네요. 김 교수팀은 놀라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왔습니다. 사우디 사막의 태양광 잠재력을 분석한 자료였어요. 연간 1조량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김 교수가 지도를 펼쳤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보였습니다. 이 지역들만 개발해도 사우디 전체 전력 수요의 500%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 관계자들이 놀랐어요. 500%라고요? 네. 그리고 남는 전력을 수소로 전환하면 수출도 가능합니다. 김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청정 수소 수출이 가능합니다. 사우디 관계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었어요. 칼리드 왕세자가 직접 회의에 참석했죠. 얼마나 빨리 시작할 수 있소? 6개월이면 첫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네옴시티의 10기가와트 규모 태양광 단지를 건설하는 겁니다. 비용은 5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3년 내 회수 가능합니다. 왕세자가 즉시 결정했어요. 승인하겠소. 내일부터 시작하시오. 그때 또 다른 한국팀이 발표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 수소차 개발팀이었어요. 우리는 수소 트럭과 버스를 대량 생산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팀장이 시제품 영상을 보여줬어요. 거대한 수소 트럭이 사막을 달리고 있었죠. 1회 충전으로 1000km 주행 가능합니다. 디젤보다 운영비가 30% 저렴하고요.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막 환경에서도 작동합니까? 섭씨 55도에서 테스트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팀장이 답했죠. 즉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5년간 수소 트럭 1만 대, 버스 5,000대 공급 계약이었어요. 금액만 150억 달러 규모였죠. LG 에너지 솔루션 팀도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효율의 ESS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밤에 사용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삼성 SDI는 더 나아갔습니다. 사막 전용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고온에서도 성능 저하가 없고 수명은 20년입니다. 사우디 관계자들이 감탄했어요. 하루 만에 총 3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저는 이 속도에 놀랐어요. 보통 이런 프로젝트는 몇 년씩 걸리는데 하루 만에 이뤄진 거죠. 왕세자님, 이건 기록적인 속도입니다. 제가 보고했어요. 신뢰 때문이요, 카터. 왕세자가 답했죠. 50년 전 한국인들이 쌓아놓은 신뢰 말이요. 그날 저녁 역사적인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리야드 국제 컨벤션 센터에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칼리드 왕세자와 한국 대통령이 나란히 섰습니다. 오늘 사우디와 한국은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왕세자가 선언했어요. 한마이너스 사우디 신재생에너지 전략 동맹을 체결합니다. 1000억 달러 규모 10년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어받았죠. 이 동맹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닙니다. 50년 전 우리 선배들이 사막에서 함께 흘린 땀의 결실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1970년대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한국 노동자들과 사우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 함께 웃는 장면들이었죠. 저 사진 속 사람들이 오늘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왕세자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의 땀과 희생, 그리고 우정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네옴시티의 100기가와트 태양광 단지 건설, 리야드와 서울의 공동 연구센터 설립, 수소 생산 플랜트 20개 건설, 청정에너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 더 중요한 건 마지막 발표였습니다. 이 기술은 중동 전체와 공유됩니다. 한국 대통령이 선언했어요. UAE,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요르단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동 전체를 청정에너지 허브로 만드는 거였어요.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거대한 전환이었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반응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우리는 미국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왕세자가 답했죠. 하지만 정의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423명은 석방돼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석방하지 않으면?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죠. 한마이너스 사우디 동맹은 미국의 결정과 무관하게 추진됩니다. 이 말이 핵심이었어요.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새로운 동맹은 시작된다는 거였죠. 백악관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진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국제금융시장이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어요. 삼성전자 15%, 현대차 12%, LG에너지솔루션 18%. 반면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긴급 보고서를 냈어요. 중동 시장을 잃고 있다. 한국이 새로운 에너지 파트너가 되고 있다. 그날 밤 저는 칼리드 왕세자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사막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였어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죠. 카터, 자네는 미국인이요. 왕세자가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소? 조국을 배신하는 것 같지 않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왕세자님. 저는 조국을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국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길 바라는 겁니다. 미국은 강할 때 가장 관대했습니다. 지금은 그걸 잊었어요.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전 한국 노동자들처럼 말이요. 맞습니다. 그들은 약했지만 의롭게 행동했습니다.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우리 핸드폰이 동시에 울렸어요. 72시간 최후 통첩 시한이 2시간 남았다는 알림이었죠. 이제 미국이 답할 시간입니다. 왕세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72시간 마지막 1시간. 저는 왕세자 집무실에서 전 세계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었어요. CNN 속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유소 80%가 휘발유 부족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화면에는 주유소 앞에 수백 미터씩 늘어선 차량 행렬이 보였어요. 텍사스에서는 정유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원유 공급 부족 때문이었죠. 뉴욕에서는 택시 운전사들이 파업에 돌입했어요. 연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미국 경제가 멈춰가고 있었어요. 항공사들은 국내선 30%를 취소했고 물류 대란이 시작됐죠. 슈퍼마켓 선반이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왕세자님, 미국 의회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했어요. 양당 의원 200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에게 423명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공화당 중진 의원들도 가세했어요. 이건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 에너지 대란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은 즉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 재계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전미상 공회의소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하루 손실이 1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국 경제는 파탄입니다. 월스트리트 CEO들이 백악관을 방문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대표들이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했죠. 30분 남았습니다. 왕세자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미국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제가 답했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어요. 카터 박사 대통령이 왕세자님과 직접 통화를 원합니다.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상 통화가 연결됐어요. 미국 대통령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죠. 왕세자님. 대통령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는 오랜 친구입니다. 70년 동맹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칼리드 왕세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대통령님, 우정은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은 동맹국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왕세자가 차갑게 답했죠. 그건 오해입니다. 대통령이 변명했어요. 우리는 국가 안보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423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체포하는 게 안보입니까? 왕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대통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423명을 즉시 석방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미국이 굴복한 거였죠. 하지만 왕세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왕세자가 말했어요. 공식 사과, 배상금 지급,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너무 과한 요구입니다. 과하다고요? 왕세자가 냉소했죠. 3개월간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과한 요구입니까? 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대통령님, 왕세자님.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측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23명 즉시 석방 및 모든 혐의 취하, 1인당 500만 달러. 배상금 지급, 미국 대통령의 공식 사과 성명, 한미기술협력협정 체결. 총 21억 달러 규모의 배상이었어요. 미국 역사상 동맹국에게 배상한 첫 사례였죠. 대통령은 쓰라린 표정으로 서명했습니다. 30분 후 백악관 브리핑룸이 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와 연단에 섰어요.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미국은 실수를 인정합니다. 대통령이 무거운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자 423명에 대한 체포는 과도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했고 절차도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배상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우방국들에게도 사과합니다. 우리는 동맹의 가치를 다시 배웠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리야드 왕세자 집무실에서 우리는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칼리드 왕세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요. 텍사스 오스틴 구치소에서 423명이 석방되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생중계했어요. 3개월 만에 자유를 되찾은 사람들이 하나둘 걸어 나왔죠. 박진수 이사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았으니까요. 김수현 박사도 나왔어요. 사우디 왕세자님과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갇혀 있었을 겁니다. 이재훈 이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개월간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었습니다. 인천공항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423명을 태운 전세기가 도착했어요. 활주로에 수천 명이 모여 있었죠. 환영 인파였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사우디 만세!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태극기와 사우디 국기가 함께 흔들렸습니다. 가족들과의 재회가 이어졌습니다. 박진수 이사의 아내가 달려와 껴안았어요. 여보, 정말 고생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수현 박사의 어린 딸이 아빠를 보고 외쳤어요. 아빠, 우리 아빠 영웅이야. 박사는 딸을 번쩍 들어올렸죠. 아빠가 돌아왔어. 한국 대통령이 공항에 직접 나왔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대통령은 423명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여러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동맹을 얻었고 세계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자발적인 집회가 열렸습니다. 10만 명이 모였어요. 촛불을 들고 사우디에 감사를 표했죠. 사우디에 감사합니다. 의리의 나라 사우디. 진짜 친구를 만났습니다. 구호가 광장을 가득 메웠어요. 아랍어로 쓴 감사 플래카드도 보였습니다. 리야드에서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왕궁 앞 광장에 사우디 국민들이 모여들었어요. 한국을 환호했죠. 한국 노래 강남 스타일이 울려 퍼졌습니다. 칼리드 왕세자가 발코니에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이 환호했어요. 왕세자는 손을 흔들며 말했죠. 오늘 우리는 50년 전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80대 노인 한 분이 왕궁에 도착한 거예요. 이상문 씨의 아들 이준호 씨였습니다. 그는 1975년 아버지가 왕자를 구한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었죠. 왕세자가 직접 그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아버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왕세자가 말했죠. 이준호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준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우디 사람들은 절대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요. 왕세자는 이준호 씨에게 특별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왕국 최고 명예 훈장이었어요. 아버님과 423명의 한국인들에게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미국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 여론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고 의회는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사설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오만했다. 동맹을 당연하게 여겼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외교의 실패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직설적이었죠. 사우디는 50년 전 은혜를 갚았다. 미국은 70년 동맹을 배신했다. 누가 진짜 친구인가? 워싱턴 포스트는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한-사우디 동맹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 미국은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잃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만의 대가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칼리드 왕세자였어요. 카터, 내일 특별 행사가 있어. 함께 하시오. 무슨 행사입니까?
50년 전 한국 노동자들을 기리는 기념관 개관식이요. 일주일 후 리야드 외곽에 세워진 기념관 개관식 날이었습니다. 한마이너스 사우디 우정의 전당이라는 이름의 건물이었어요. 한국 전통 한옥과 아랍 건축 양식을 결합한 아름다운 건물이었죠. 저는 칼리드 왕세자 한국 대통령과 함께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 노동자 유가족 200명도 초대됐어요. 김철수, 박영호, 이상문 씨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기념관 1층은 사진 전시관이었습니다. 1973년부터 1980년까지 한국 노동자들이 사우디에서 일한 기록이 빼곡했어요. 사막에서 땀 흘리는 모습, 건물을 짓는 장면들이었죠. 가장 감동적인 건 2층이었습니다. 1975년 구조작전을 재현한 디오라마가 있었어요. 불타는 차량, 3명의 한국인이 왕자를 구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었죠. 이상문 씨의 딸 이미영 씨가 디오라마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기억되다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칼리드 왕세자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따님, 아버님은 우리 할아버지를 구하셨소. 덕분에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님은 우리 왕국의 은인이십니다. 이미영 씨는 더 울었어요. 왕세자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3층은 미래관이었어요. 한마이너스 사우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죠. 거대한 태양광 패널 단지, 수소 생산 플랜트 모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50년 전 그들이 닦은 길 위에 우리가 미래를 건설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말했어요. 과거의 땀이 미래의 빛이 됩니다. 개관식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칼리드 왕세자가 먼저 연단에 섰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50년 전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50년을 약속하는 날입니다. 1973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왕세자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장 성실했고 가장 의로웠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이익보다 정의를 택했죠. 그들이 우리에게 준 것은 건물과 도로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위기의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3개월 전 한국이 부당한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왕세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50년 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석유가 아닌 청정에너지의 동맹, 힘이 아닌 기술의 동맹, 지배가 아닌 협력의 동맹을 말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왕세자님, 사우디 국민 여러분. 한국은 절대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사막에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50년 전 우리는 가난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기술을 가졌고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사우디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앞으로 10년 우리는 중동을 세계 최대 청정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만들 것입니다. 석유 이후 시대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왕세자와 악수했어요. 개관식이 끝나고 특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 음식과 아랍 음식이 함께 차려진 독특한 상이었어요. 비빔밥과 카부사가 나란히 놓였고 김치와 후무스가 함께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문화가 섞이고 있구나. 두 나라가 진짜 하나가 되고 있구나. 만찬장에서 1970년대 한국 노동자들의 영상이 상영됐어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을 인터뷰한 자료였죠. 한 노동자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길로 사우디 사람들이 다니는 걸 보면 뿌듯해요. 또 다른 노동자의 인터뷰였습니다. 고국에 돌아가면 아이들 공부시키고 싶어요. 우리는 배우지 못했지만 다음 세대는 달라야죠. 그의 바람대로 됐어요. 그의 아들은 의사가 됐고 손자는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만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어요. 50년 전 그 노동자들의 희생이 오늘의 기적을 만든 거였죠. 칼리드 왕세자가 잔을 들었습니다. 50년 전 한국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50년 우리의 우정에 건배합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만찬 후 저는 왕세자와 대통령과 함께 기념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리야드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도시 전체가 빛나고 있었죠.
저기 보이는 빌딩들 대부분이 한국 기업이 지었습니다. 왕세자가 가리켰어요. 50년 전 노동자들이 기초를 닦고 오늘 엔지니어들이 미래를 짓고 있어. 한국 대통령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사막 너머로 네옴시티가 건설되고 있죠. 10년 후면 세계 최초 탄소 제로 도시가 완성됩니다. 우리 기술로요. 그리고 20년 후에는? 제가 물었어요. 왕세자가 웃었습니다. 중동 전체가 청정에너지로 돌아가겠죠. 석유는 박물관에나 있을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덧붙였어요. 그때쯤이면 우리 손자들이 화성에 도시를 짓고 있겠죠. 한국 기술과 사우디 자본으로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세 사람이 리야드 옥상에서 미래를 꿈꾸던 이 밤을요. 50년 전 약속이 지켜진 밤, 새로운 50년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네옴시티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석방된 박진수 이사가 이미 현장에 복귀해 있었어요. 3개월의 공백을 메우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박 이사님 쉬지 않아도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3개월간 충분히 쉬었습니다. 이제 일할 시간이에요. 이 프로젝트는 제 꿈이기도 하니까요. 현장에는 한국인과 사우디인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언어는 달랐지만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손짓, 발짓,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로 일했습니다. 50년 전과 똑같네요. 제가 말했죠. 그때도 말은 안 통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박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진짜 협력이죠. 저는 멀리 지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너머로 미래 도시가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50년 전 한국 노동자들이 꿈꿨던 미래였죠.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12년간의 사우디 생활, 특히 지난 3개월의 격동을 정리하는 보고서였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힘이 아니라 의리로 만들어진다. 50년 전 약속은 지켜졌고 새로운 50년이 시작됐다. 한국과 사우디는 이제 석유를 넘어 미래로 함께 간다. 보고서를 쓰며 저는 미국인으로서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미국도 배울 수 있다고, 변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6개월 후 워싱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한마이너스 사우디 청정에너지 동맹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특별 회원국 자격이었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죠. 미국 대통령이 리야드를 방문했습니다. 칼리드 왕세자와 한국 대통령이 함께 그를 맞이했어요. 새 정상이 악수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중계됐습니다.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말했어요. 힘만으로는 진짜 친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요. 앞으로는 겸손하게, 동등하게 협력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3자 정상회담에 배석했습니다.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졌어요. 한마이너스 사우디 마이너스 미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이 공식 출범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새 정상이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1975년 구조작전 디오라마 앞에 함께 섰어요. 미국 대통령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여준 게 진짜 용기군요. 대통령이 말했어요. 목숨을 걸고 남을 구한 것, 그것이 진짜 동맹이죠.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1년 후 저는 하버드로 돌아왔습니다. 객원 교수로 초대받아 특별 강의를 하게 됐어요. 강의 제목은 사막의 약속 50년 의리가 세계를 바꾼 이야기였죠. 강의실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1975년 사진부터 보여줬어요. 한국 노동자들이 사막에서 땀 흘리는 모습이었죠. 이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했어요. 그이들은 가난했지만 의로웠고 약했지만 용감했습니다. 50년 후 그들이 뿌린 씨앗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경청했습니다. 저는 423명 사퇴, 72시간 최후 통첩, 그리고 새로운 동맹 탄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강의가 끝나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3가지입니다. 제가 답했죠. 첫째, 진정한 힘은 의리에서 나온다. 둘째, 오늘의 선행은 내일의 동맹이 된다. 셋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미국은 이 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겸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죠.
강자의 오만이 아니라 동등한 협력, 그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캠퍼스를 걷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칼리드 왕세자였어요. 카터, 자네 강의 영상을 봤네. 훌륭했어. 감사합니다, 왕세자님. 내년에 네옴시티가 완공되네. 왕세자가 말했어요. 개관식에 꼭 오시게. 자네도 이 역사의 일부니까. 반드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문득 50년 전 사막 하늘을 생각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올려다봤던 그 하늘을요. 그들은 알았을까요? 자신들의 땀과 희생이 50년 후 세계를 바꿀 줄을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최선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423명을 구했고 새로운 동맹을 탄생시켰으며 세계의 의리의 가치를 증명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역사는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성실함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50년 전 사막의 노동자들처럼, 오늘 네옴시티의 엔지니어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5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진짜 의리는 시간을 이긴다는 것을요. 사막의 약속, 그것이 오늘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50년의 약속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우디, 그리고 이제는 겸손해진 미국까지 우리 모두 함께해요. 지금까지 423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어떻게 자유를 되찾았는지, 그리고 50년 전 사막의 약속이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지 들려드렸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나요? 하지만 역사는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작은 선행이 거대한 동맹이 되고 52도 사막에서 흘린 땀이 50년 후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죠. 진정한 동맹이란 무엇일까요?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의리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정의를 택하는 것이죠. 사우디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상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도운다면 50년 후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올 겁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고 의리는 시간을 이기니까요. 위기 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공감하셨나요?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의리가 오늘날 새로운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해외 사연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좋아요 한 번이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됩니다. 구독하시면 세계 곳곳의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의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감동두투미의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